광화사는 광염 소나타와 함께 김동인의 유미주의적 경향을 대표하는 작품입니다. 광화사의 주인공 솔거는 너무도 추한 얼굴을 가졌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예술을 통해 위안을 받으려고 합니다. 솔거가 보여주는 예술가 상은 저주받은 존재라는 낭만주의적 예술가 상과 통합니다. 시인이나 화가 같은 예술가들은 광기를 가지고 있어 세상에 적응할 수 없는 인물이며 그러한 인물이어야만 뛰어난 예술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낭만주의 예술가의 상이었습니다. 이야기의 전개 과정은 작가 김동인의 예술가에 대한 관점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예술가는 평범한 사람과는 다른 천재성과 광기와 고독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낭만주의적 예술가상을 보여주고 예술가의 일대기를 소설이 뼈대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광화사는 예술가 소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화사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백악이 흘러내리다가 맺힌 곳, 거기는 한양의 정기를 한몸에 지닌 경복궁 대궐이 있다. 이 대궐의 북문인 신무문밖 우거진 뽕밭 새에 죽늙은이의 사나이가 괴로운 얼굴을 하고 숨어 있다. 화공 솔거였다. 무르익은 여름 뜨거운 볕은 뽕잎이 가리어준다 하나 훈훈한 기운은 머리 위 뽕잎과 땅에서 우러나서 꽤 무더운 이 뽕밭 속에 숨어있는 화공. 자그마한 보따리에는 점심까지 싸가지고 온 것으로 보아서 저녁까지 이곳에 있을 셈인 모양이다. 그러나 무얼 하는지 단지 땀을 펑펑 흘리며 괴로운 얼굴로 앉아있을 뿐이다. 왕후 친잠에 쓰이는 이 뽕밭은 자빈들이 다니지 못할 곳이다. 하루 종일 사람의 그림자 하나 얼씬하지 않는다. 때때로 바람이 우수수하니 뽕나무 위로 불기는 하나 솔거가 숨어있는 곳에는 한 점의 바람도 들어오지 않는다. 이 무더움 속에 솔거는 바람이 불 적마다 몸을 흠칫흠칫 놀라며 그러면서도 무엇을 기다리는 듯이 뽕나무 그루 아래로 저편 앞을 주시하곤 한다. 이윽고 석양이 무악을 넘고 이 도시도 황혼이 들었다. 날이 어둡기를 기다려서 이 화공은 몸을 숨겨가지고 거기서 나왔다. 오늘은 허탕 쳤으니 내일이나 다시 볼까? 한숨을 쉬면서 제 오막사리를 찾아 돌아가는 화공. 날이 벌써 꽤 어두웠지만 그래도 아직 저녁빛이 약간 남은 곳에 내어있는 이 화공은 세상에 보기 드문 추악한 얼굴의 주인이었다. 코가 질병자루 같다. 눈이 퉁망울 같다. 귀가 박죽 같다. 입이 나발통 같다. 얼굴이 두꺼비 같다. 소의 추한 얼굴을 형용하는 온갖 형용사를 한 얼굴에 지닌 흉한 얼굴의 주인으로서 그 얼굴이 또한 굉장히도 커서 멀리서 볼지라도 그 존재가 완연하리만 하다. 이 얼굴을 가지고는 낮에는 나다니기가 스스로 부끄러울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솔거는 철이 든 이래 아직껏 백주의 사람 틈에 나다닌 일이 없었다. 일찍이 16살에 스승의 중매로서 어떤 양가 처녀와 결혼을 하였지만 그 처녀는 솔거의 얼굴을 보고 기절을 하고 기절해서 깨어나서는 그냥 집으로 도망쳐버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번 장가를 들어봤지만 그 색시 역시 첫날 밤만 정신 모르고 치른 뒤에는 이튿날은 무서워서 죽어도 같이 못 살겠노라고 부모에게 떼를 써서 두 번째의 비극을 겪고
이러한 두 가지의 사변을 겪고 난 뒤에 솔거는 차차 여인이라는 것을 보기를 피하여 오다가 그 궤벽이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일체로 사람이란 것의 얼굴을 대하기가 싫어졌다. 사람을 피하기 위하여, 그리고 또는 일방으로 그림에 정진하기 위하여 인가를 떠나서 백악의 숲속에 조그만 오막살이를 하나 틀고 거기 숨은 지 근 30년. 생활에 필요한 물건 혹은 그림에 필요한 물건을 구하기 위하여 부득이 거리로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밤을 택했다. 피할 수 없어 낮에 나갈 때는 박립을 쓰고 그 위에 얼굴을 배로 가리었다. 화도에 발을 들여놓은 지 근 40년. 부득이한 금욕생활, 부득이한 은둔생활을 경영한 지 30년. 여인에게로 소모되지 못한 정력은 머리로 모이고 머리로 모인 정력은 손끝으로 뻗어서 종이에 비단에 갈겨 던진 그림이 벌써 수천 점. 처음에는 그 그림에 대하여 아무 불만도 느껴보지 않았다. 하늘에서 타고난 천분과 스승에게서 얻은 훈련과 저축된 정력의 소산인 한 장의 그림이 생겨날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스스로 만족히 여기고 스스로 자랑스러이 여기던 그였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밟기 20년에 차차 그의 마음에 생기는 그것은 어떻게 보자면 화도에는 이단적인 생각일지도 모를 것이다. 좀 다른 것은 그릴 수가 없을까? 산이다, 바다다, 나무다, 시내다, 지팡이를 잡은 노인이다, 달이다, 혹은 돛담배다, 꽃이다, 과즙달이다, 소다, 목동이다. 이 밖에 그가 아직 그려보지 못한 것은 무엇이었던가? 심오하고 아득한 맛, 단 한 가지밖에 없는 전통적 그림보다 좀 더 다른 것을 그려보고 싶다. 아직껏 스승에게 배운 바의 백발백염의 노옹이나 피리 부는 목동 이외에 좀 더 얼굴에 움직임이 있는 사람을 그려보고 싶다. 표정이 있는 얼굴을 그려보고 싶다. 이리하여 재래의 수법을 아낌없이 내어던진 솔거는 그로부터 10년간을 사람의 표정을 그리노라고 세월을 보냈다. 그러나 사람의 세상을 멀리 떠나서 따로이 사는 이 화공에게는 사람의 표정이 기억에 까맣다. 상인들의 간특한 얼굴, 행인들의 무표정한 얼굴, 색꾼들의 싱거운 얼굴, 그새 보고 지금도 대할 수 있는 얼굴은 이런 따위뿐이다. 좀 더 색채 다른 표정은 없을까? 색채 다른 표정 말이다. 이 욕망이 화공의 마음에 있고 커가는 동안 화공의 머리에 솟아오르는 몽롱한 기억이 있다. 이 화공의 어머니의 표정이다. 지금은 거의 그의 기억에서 사라졌지만 어린 시절에 자기를 품에 안고 눈물 글썽글썽한 눈으로 굽어보던 어머니의 표정이 가끔 한순간씩 그의 기억 표면까지 뛰쳐올랐다. 그의 어머니는 희세의 미녀였다. 대대로 이후의 자손의 미까지 모두 빼앗았던지 세상에 보기 드문 미인이었다. 화공은 이 미녀의 유복자였다. 아비 없는 자식을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 머금은 눈으로 굽어보던 표정. 철이 들은 이래로 자기를 보는 표정에서는 모두 경악과 공포밖에는 발견하지 못한 이 화공에는 40여 년 전의 어머니의 사랑의 아름다운 얼굴이 때때로 몸서리치도록 그리웠다. 그것을 그려보고 싶었다. 커다란 눈에 그득히 담긴 눈물, 그러면서도 동경과 애무로써 빛나던 눈, 입가에 떠오르던 미소, 번개와 같이 순간적으로 심한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 환영을 화공은 그려보고 싶었다.
세상을 피하고 세상에서 숨어 살기 때문에 차차 비뚤어진 이 화공의 괴벽한 마음에는 세상을 그리는 정열이 또한 그만치 컸다. 그리고 그것이 크면 크니만큼 마음속에는 늘 울분과 불만이 차 있었다. 지금도 세상에서는 한창 계집 사내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좋다고 야단할 것을 생각하고는 음울한 얼굴로 화피를 뿌리는 화공. 이러한 가운데서 나날이 괴벽하여 가는 이 화공은 한개 미녀상을 그려보고자 노심하였다. 처음에는 단지 아름다운 표정을 가진 미녀를 그려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미녀를 가까이 본 일이 없는 이 화공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붓끝에 역정을 내며 애쓰는 동안 차차 어느덧 미녀상에 대한 관념이 달라갔다. 자기의 아내로서의 미녀상을 그려보고 싶어졌다. 세상은 자기에게 아내를 주지 않는다. 보면 한 마리의 곤충, 한 마리의 날짐승도 각기 짝을 찾아 즐기고 짝을 찾아 좋아하거늘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짝 없이 50년을 보냈다 하는 데 대한 불만이 일어났다. 세상 놈들은 자기에게 한 짝을 주지 않고 홀몸으로 일생을 보내다가 언제 죽는지도 모르게 이 산골에서 죽어버릴 생각을 하면 한심하기보다 도리어 이렇듯 박장한 사람의 세상이 미웠다. 세상에 주지 않는 아내를 자기의 붓끝으로 만들어서 세상을 비웃어 주리라. 이 세상에 존재한 가장 아름다운 계집보다도 더 아름다운 계집을 자기의 붓끝으로 그려서 못나고도 아름다운 채하는 세상 모든 계집들을 비웃어 주리라. 못생긴 계집을 아내로 맞아가지고 천하의 절색이라고 믿고 사는 사내놈들도 깔보아 주리라. 4~5명의 처첩을 거느리고 좋다구나 춤추는 놈들도 굽어보아 주리라. 눈을 감고 생각하고 눈을 뜨고 또 미녀를 생각하고 머리를 움켜쥐고 생각해보니 미녀의 얼굴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물론 얼굴에 요철이 없고 이목구비가 제대로 놓여 있으면 세상 보통의 미인이라고 한다. 그런 얼굴에 연지나 그리고 눈에 미소나 그려 넣으면 더 아름다워지기는 할 것이다. 이만한 것은 상상의 눈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며 붓끝으로 그릴 수도 없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가만 어린 시절의 어머니의 얼굴을 순간적으로나마 기억하는 이 화공으로서는 그런 미녀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다. 온해와 불만 중에서 흐르는 세월은 1년 또 1년 아무런 목적 없이 흘러간다. 미녀의 아랫도리는 그려진 지 벌써 수년. 그 아랫도리 위에 올릴 얼굴은 어떻게 하여야 할지 짐작도 가지 않았다. 화공의 오막살이 방 안으로 들어서면 맞은편에 걸려있는 한 폭 그림은 언제든 어서 목과 얼굴을 그려주기를 기다리듯이 화공을 힐책한다. 화공은 이것을 보기가 거북하였다. 특별한 일이라도 있기 전에는 낮에 거리를 나다니지 않던 이 화공이 흔히 얼굴을 싸매고 장안을 돌아다녔다. 행여나 길거리에서 미녀를 만날까 하는 요행심으로였다. 길에서 순간적으로나마 마음에 드는 미녀를 볼 수만 있다면 그것을 머리에 똑똑히 캐치하여 그 기억으로서 화상을 그릴까 하는 요행심으로. 그러나 내외법이 심한 이 도회에서 대낮에 양가의 부녀가 얼굴을 내놓고 길을 다니지는 않는다. 계집이라는 것은 하인배나 하류배뿐이었다. 하인배, 하류배에도 때때로 미녀라 일컫는 자가 있기는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산뜻한 미를 갖기는 했다 하나 얼굴에 흐르는 표정이 더럽고 비열하여 캐치할 만한 자가 없었다. 얼굴을 싸매고 거리로 방황하며 혹은 계집들이 많이 모이는 우물가며 저자를 비슬비슬 방황하며 어찌어찌하여 약간 예쁜 계집이라도 보이면
따라가면서 얼굴을 연구해 보았으나 마음에 드는 미녀를 지금껏 얻어내지는 못하였다. 혹은 심규에는 마음에 드는 계집이라도 있을까? 한번 심규의 계집들을 모조리 눈앞에 벌려놓고 얼굴 검사를 하여 보았으면 좋겠다. 초조하고 성가신 가운데서 나를 보내고 나를 맞이하면서 미녀를 구하던 화공은 마지막 수단으로 친잠 상원에 들어가서 채상하는 궁녀의 얼굴을 얻어보려 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화공의 모험도 헛수고로 돌아가고 그날은 뽕을 따러 오지도 않았다. 그러나 바야흐로 누의 시절이라 인내심 있게 기다리노라면 궁녀의 오늘날도 있을 것이다. 미녀, 아내의 얼굴을 그리려는 욕망에 열이 오르고 독이 난 이 화공은 그 이튿날도 또 뽕밭에 들어가 숨었다. 숨어 기다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로부터 한 달 동안 화공은 나날이 점심을 싸가지고 상원으로 갔다. 그러나 저녁 때 제 오막살이로 돌아올 때는 언제든 그의 입에서 기다란 탄식성이 나왔다. 궁녀를 못 본 바가 아니었다. 마치 여기 숨어있는 화공에게 선보이려는 듯이 나날이 궁녀들은 번갈아서 왔다. 한 떼씩 밀려와서는 옷소매 치맛자락을 펄럭이며 뽕을 따갔다. 한 달 동안 합계 40~50명의 궁녀를 보았다. 모두 일률로 미녀들이었다. 그리고 길가 우물가에서 허투루 볼 수 있는 미녀들보다 고상하고 우아한 얼굴에는 틀림이 없었다. 그러나 그 눈, 화공의 보는 바는 눈이었다. 그 눈에 나타난 애무와 동경이었다. 철철 넘쳐 흐르는 사랑이었다. 그것이 궁녀에게는 없었다. 말하자면 세상 보통의 미녀였다. 자기에게 계집을 주지 않는 고약한 세상에게 보복하는 의미로 절세의 미녀를 차지하고자 하는 이 화공의 커다란 야심으로서는 그만 따위의 미녀로 만족할 수가 없었다. 오막살이로 돌아올 때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기다란 한숨. 이런 한숨을 쉬기 한 달, 그는 다시 상원에 가지 않았다. 가을 하늘 맑고 푸르른 어느 날이었다. 마음속에 불만과 동경을 가득히 담은 이 화공은 저녁살을 씻으러 소쿠리를 옆에 끼고 시내로 더듬어갔다. 가다가 문득 발을 멈추었다. 우거진 소나무 틈으로 보이는 시냇가 바위 위에 웬 처녀가 하나 앉아 있었다. 솔가지 틈으로 내리비치는 얼룩지는 석양을 받고 망연히 앉아서 흐르는 시냇물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웬 처녀일까? 인가에서 꽤 떨어진 이곳, 사람의 독립보다 꽤 높은 이곳, 길도 없는 이곳, 아직까지 30년간을 때때로 초부나 목동의 방문은 받아본 일이 있지만 다른 사람의 자취를 받아보지 못한 이곳에 웬 처녀일까? 화공도 망연히 서서 바라보았다. 바라볼 동안 가슴에 차차 무거운 긴장을 느꼈다. 한 걸음 두 걸음 화공은 발소리를 감추고 나아갔다. 차차 그 거리가 가까워짐에 따라서 분명하여 가는 처녀의 얼굴, 화공의 얼굴에는 피가 떠올랐다. 세상에 드문 미녀였다. 나이는 17, 18살쯤. 그 얼굴 생김이 아름답다기보다는 얼굴 전면에 나타난 표정이 놀랄 만큼 아름다웠다. 흐르는 시내에 눈을 두었는지 귀를 기울였는지 하여간 처녀의 온 주의력은 시내에 모여 있었다. 커다랗게 뜨인 눈은 깜빡일 줄도 잊은 듯이 황홀한 눈으로 시대를 굽어보고 있었다. 남벽의 시냇물에는 용궁이 보이는가? 소나무 그루에 부딪혀서 튀어나오는 바람에 앞머리를 약간 날리면서 처녀가 굽어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처녀의 온 공상과 정열과 환희가 한꺼번에 모인 절묘한 미소를 눈과 입에 띄고 일심불란히 처녀가 굽어보는 것은 무엇인가? 아, 화공은 드디어 발견하였다. 그새 10년간을 여항의 길거리에서 혹은 우물가에서
내지는 침잠 상원에서 발견하여 보려고 애쓰다가 끝내 발견하지 못한 놀랄 만큼 아름다운 표정을 화공은 뜻하지 않게 여기서 발견하였다. 화공은 걸음을 빨리 하였다. 자기의 얼굴이 얼마나 더럽게 생겼는지, 이 처녀가 자기를 쳐다보면 얼마나 놀랄지 이 점을 온전히 잊고 걸음을 빨리 하여 처녀의 쪽으로 갔다. 처녀는 화공의 발소리에 머리를 번쩍 들었다. 화공을 바라보았다. 그 무한히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기묘한 눈을 들어서 가슴이 무득하여 무슨 말을 하여야 할지 망설이며 화공이 반 벙어리같이 소리를 낼 때에 처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여기가 어디 오니까? 여기가 어디? 여기는 인왕산록, 이름도 없는 산이지만 너는 웬 색시냐? 네. 문득 떠오르는 적적한 표정. 더듬더듬 시내를 따라왔습니다. 화공은 머리를 기울였다. 몸을 움직여 보았다. 무한히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처녀의 눈은 그냥 움직임이 없이 커다랗게 뜨여 있기는 하지만 어디를 보는지 무엇을 보는지 알 수가 없었다. 드디어 화공은 부르짖었다. 너 앞이 보이느냐? 소경이올시다. 소경이었다. 눈물 머금은 소리를 하는 이 대답을 듣고 화공은 좀 더 가까이 갔다. 앞을 못 보면서 어떻게 무얼 하러 얘까지 왔느냐? 처녀는 머리를 푹 수그렸다. 무슨 대답을 하는 듯하였으나 화공은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러나 화공으로 하여금 저기 호기심을 잃게 한 것은 처녀의 얼굴에 아까와 같은 놀라운 매력 있는 표정이 없어진 것이었다. 그만하면 보기 드문 미인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아까 화공이 그렇게 놀란 것은 단지 미인인 탓만 아니었다. 그 얼굴에 나타난 놀라운 매력에 끌린 것이다. 불쌍도 하지. 저녁이 가까워 오는데 어둡기 전에 집으로 내려가거라. 이만치 하여 화공은 처녀를 포기하려 하였다. 이 말에 처녀가 응하였다. 어두운 것은 탓하지 않습니다마는 황혼은 매우 아름답다지요. 그럼 아름답고 말고. 어떻게 아름답습니까? 황금빛이 서산에서 줄기줄기 비치는구나. 거기 새빨갛게 물들은 천하, 푸르른 소나무도 남빛 바위도 검붉은 나무그루도 모두 황금빛에 잠겨서. 황금빛은 어떤 것이고 새빨간 빛과 붉은 빛과 남빛은 모두 어떤 빛이 오니까? 밝은 세상이라지만 밝은 빛과 붉은 빛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 산 경치가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더듬어 왔습니다마는 바람소리, 돌물소리, 귀로 들리는 소리밖에는 어디가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차차 다시 나타나는 미묘한 표정, 커다랗게 뜬 눈에 비치는 동경의 물결. 일단 사라졌던 아름다운 표정은 다시 생기가 돌았다. 화공은 드디어 처녀의 맞은편에 가앉았다. 이 산줄기를 따라서 내려가면 바다가 있고 바닷속에는 용궁이 있구나. 칠색 비단을 감은 기둥과 비치를 아로새긴 대돌이며 황금으로 만드는 풍경, 진주로 꾸민 문설주. 마주 앉아서 엮어내리는 이 화공의 이야기에 각각으로 더욱 황홀하여 가는 처녀의 눈이었다. 화공은 드디어 이 처녀를 자기의 오막살이로 데리고 돌아갈 궁리를 하였다. 내 용궁 이야기를 더 들려주마. 너의 집에서 걱정만 안 하실 것 같으면. 화공이 이렇게 꾀일 때 처녀는 그의 커다란 눈을 들어서 유원히 하늘을 우러러보며 자기네 부모는 병신딸 따위는 없어져도 근심을 안 한다고 쾌히 화공의 뒤를 조용히